어떻게 찾을 것인가입니다. 네, 뭐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직업 아닐까요? 직업. 네. 청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민. 그쵸. 네. 직업. 저는 짝. 짝. 짝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청춘이니까 내 짝을 어떻게 찾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닐까요? 그래요. 모두 다 정답일 수 있겠지만 어떤 걸 오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주제를 하다 마지막 사랑까지 왔습니다. 사랑. 오늘 재밌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청춘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진짜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질문인데 마지막까지 숨겨놨다가 결국에는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청춘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저도 정말 조언을 얻으면서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취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는 고민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은 워낙 승승장구하셔서 사랑도 승승장구였을 것만 같은데 주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으셨나요? 네, 사실은 사랑은 보면 항상 아픔인 것 같아요. 짝사랑해도 아픔이고 고백해서 차여도 아픔이고 고백해서 성사돼도 아픔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사랑의 결실인 결혼해도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랑은 항상 이제 끝이 아픔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아픔이구나라고 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파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보통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니죠. 정말 계속 아니고요. 진행형이에요. 정말로 전치 16주의 부상을 매일 안고 살면서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예. 너무 그러니까 행복하다가도 불행하고 불행하다가도 행복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강유리 캐스터는 두분 다시 결혼하실 거잖아요. 아니세요? 다른 여자랑 다시 태어나면 이야기인가요? 다시 다음 다시 생에. 태어나면 네. 또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죠. 저는 아직 못 해봤으니까. 네. 주리 씨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 있어요? 저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저 본 것 같아요. 막 울고. 저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좀 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왜들 이렇게 사랑을 잘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네,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습득할 때 사실은 드라마를 보거나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랑의 감정과 사랑을 이제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이라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생각나고 정말 보고 싶고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저 사람에게 열중하고 집중하고 이런 걸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는데 이거와 사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의 감정이 정말 많으신 분일수록 잘 보면 이분은 외로운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이 사랑의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게 집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집착 무섭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랑의 감정과 사랑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강주리 캐스터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시는 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도 뭐 다들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지만 종류가 좀 있잖아요. 첫눈에 반해서 네, 사랑을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보니까 좋아져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좀 진짜 사랑일지 그리고 대표님은 좀 어떤 경우가 많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다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첫눈에 반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처음엔 별로였는데 보다 보니까 계속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랑의 종류를 볼 때 이게 A 또는 B라고 봐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의 결말은 항상 서서히 물들어가는 정말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랑이 되는 게 우선은 사랑의 결말이고 첫눈에 반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왠지 사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또는 반대로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믿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하지만 서서히 물들어가는 점점 좋아지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오래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만나야겠네요.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나네요. 네, 맞아요. 네.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2년 만에 처음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건 정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보통 저는 그걸 2년 정도로 보는데 왜 불타오르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막 서서히 식어가고 막
좋았던 행동들도 싫어지고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인간의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2년 가면 정말 잘 간 거죠. 요즘은 2달, 3달 이렇게도 가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설레이는 마음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하는 행위가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는데 사랑받는 대상에만 집중하니까 이 대상에 대한 흥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갈수록 새로운 게 없고 갈수록 뭐 좋은 게 없고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받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행위에 집중하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사랑을 대상의 관점에서 사랑의 기술의 측면에서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더 사랑하고 2년이 지나도 사랑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도 정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오늘 뭐 주리 씨뿐만 아니고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TV로 좀 많이 보는 현 정혜영 부부 보면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아이가 넷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처럼 치열하게 막 싸우는 그런 커플들도 많아요. 네. 사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랑하는 그렇죠. 모습이. 근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 보면 서로 정말 이렇게 싸우기도 하시고 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예. 진짜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 정혜영 부부의 사랑도 사랑의 하나의 모델이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델도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고 어느 방법이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운다고 해서 다 네. 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서로 방식이 다를 뿐이고 성격인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랑이 더 불타오른 경우도 있고 그쵸.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랑의 방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게 진짜 사랑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을 좀 생명력 넘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주게 되면 사랑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생동감 넘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이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경우들은 많은데 이게 사랑이 점차 진화되다 보면 부모가 자식의 자유를 옥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력을 점차 꺼트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서로도 발전하고 서로도 좋아지고 서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생명력 넘치게 하는 삶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사랑을 받으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딱 받으면 사랑을 이 사람을 잘 줘야겠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은 나만 독차지해야지. 또는 이 사랑을 잃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게 되면 일시적인 사랑, 가짜 사랑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질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이제 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 급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여우 목도리, 늑대 목도리가 없으신 분들 굉장히 네. 괴로운데 솔로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예,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을 한 결과 해답을 찾으셨다고 하던데 좀 사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해답 정말 찾고 싶어요. ING인가요? 네, 정말 찾고 싶은데 예. 이제 크리스마스 때 다가오면 다들 정말 이제 긴박하고 이제 급박한 급해요. 마음에 예. 그쵸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가까우면 이제 커플의 성사될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반드시 커플에 대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우선 이런 기간,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기간에는 이제 용기를 내고 고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번 기회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사랑은 결국에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찾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 거고 여자의 경우는 뭐 외모나 유머술이나 뭐 매너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사랑
사랑스럽다는 말을 상품 가치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랑받는다 이렇게 되고 결국엔 진짜 사랑이 안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진짜 사랑을 찾는 경우는 능동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경우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랑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보면 가슴 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호감을 계속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게 꼭 설레임만이 아닌 거죠. 제가 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심오하네요. 네, 그렇죠. 네, 설레임과 편안함과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헷갈릴 부분이 보통 제 주변이나 저만 해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꼭 설레임이 아니어도 사랑일까 이런 부분이 항상 궁금해 왔는데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여쭤보고 싶긴 하지만 네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설레임 이런 감정들이 있고 저도 이제 이 가슴 속에 사랑을 채우면 사랑을 더 하게 되고 사랑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다라는 이 논리의 근거에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복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행복 감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또 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사랑이 많아지면 가슴이 설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져요. 많아지면 이 사랑을 할 확률의 모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 꿈도 그렇고 행복도 그래요. 딱 보고 나면은 이게 가짜인 경우도 많아요. 네. 이제 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설레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설레임의 모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꿈이든 행복이든 사랑이든 찾을 확률은 더 많아져요. 하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할 필요 있죠. 그래서 사랑은 특히나 그래요. 왜냐면 외모를 보고 느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설렘이 틀릴 확률은 많긴 합니다. 그러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저의 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짝을 찾는 방법, 예, 그런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괜찮다고 만나도 주변에서 네가 아까워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요. 내가 좋은 건데 막 이런 네. 생각이 또 들고 막 그래요. 나에게 맞는 짝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열심히 찾고 있고요. 네. 맞는 짝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 결혼을 하시잖아요. 결혼을 하셔서 이게 진짜 사랑, 가짜 사랑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진짜 사랑에 가깝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릴 때 만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아까 진짜 사랑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때 만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때 뭐 같이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든 순간에 만났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 너가 아까워, 네가 아까워 이런 말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깝다는 말은 이 사람의 상품 가치로 전환했을 때 이 가치가 더 높으면 당연히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고 그런 가치에 눈을 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반쪽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철들기 전에. 그런 가치에 눈 뜨기 전에 만나는 경우가 되게 좋아서 그래서 청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이런 가치들이 전환되기 전인 대학생 때 만난 사랑들은 진짜 사랑인 경우도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 보면 성인이 돼서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그 반쪽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의 반쪽인데 이게 사실은 반쪽을 찾으려고 하면 채워질 수 없는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도 나의 반쪽,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고 외로우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 계속 하니까 달라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지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쪽을 찾아라는 말에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 서로 온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만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반쪽을 찾거나 이제 자기의 짝을 찾는데 좀 찬성하고 동의하는 말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엔 같은 방향을, 같은 시선을 걷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방향을 걷고 시선을 걷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못 찾는 이유 그 근본을 보면 내가 어느 방향을 걷고 어느 길을 걷고 어느 시선을 걷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찾고 같은 비전을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찾는 방법은 저의 비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상형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근데 그런 비전에 같이 동조하고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짝이라고 굳게 믿고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정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변의 눈을 예. 많이 생각해서 또 사랑을 못 찾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맞아요.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 사랑 얘기하면 또 이별 극복법에 대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랑은 아픔이고 위기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소진 씨도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데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아 그렇군요.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 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글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아니면 너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그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신 저는 그래서 것 그냥 같아요. 잤어요. 아, 그래요? 잠자고 일어나면 사실 입맛도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예. 또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좀 정말 그런- 그 화나는 예. 순간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보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사랑의 이런 갈등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랑을 싸우는 걸 보면 내가 이거 해줬잖아, 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는 걸로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은 저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을 보면 희생을 많이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줬어. 근데 이걸 해준 것까진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뒤에는 나는 이걸 해줬기 때문에 네가 이걸 해줘야 돼 라는 바라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줘. 근데 그에 상하는 선물을 안 주면 섭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걸 원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내가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줘서 섭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바라는 희생이면 절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라지 않는 희생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을 정말 꾹꾹 참고 담아두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계속 꾹꾹 참고 담아두잖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게 관계를 잘 지속되고 좋은 관계로 할 거라면 참는 게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참을 거면 끝까지 참으세요. 죽을 때까지 참거나 그렇지 못할 거다로 생각하면 정말 아까 얘기했듯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게 사랑에 대한 위기를 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예. 많은 얘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곧 박수를 탁 치게 되는 진짜. 예. 저는 예전에는 남자가 화를 내고 막 싸우게 되면 그게 사랑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 요즘 청춘들 보면은 썸 탄다, 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어장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소심한 건지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동물이어서 직관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본인의 문제로 오면 못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의 문제로 보면. 이게 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객관성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잃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쵸. 근데 주리 씨도 그렇지만 친구가 그런 문제 있으면 딱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지켜보거나 이러면 아 저건 감정이 있다 없다. 보이죠. 딱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친구 연애는 그렇게 컨설팅을 잘해요. 근데 제 연애만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의심쩍으면은 친구, 다 같이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 마음을 우선 활짝 열어보세요. 네,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면 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먼저 확 들어올 거고 아니라고 할 경우는 확 떠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연애 예. 아닌 거구나 하고 그래요.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요. 바로 예. 한 번에 무슨 뭐 리트머스 종이처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겪어봐야 되는 거죠. 아, 주리 씨 조금이라도. 오늘 메모 많이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자,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청춘들 정말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고민들 많을 텐데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쭉 한번 나눠봤고요.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행복하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팁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짝사랑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짝사랑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짝사랑이지만 결국에는 짝사랑 한 사람이 뭐 10명이 좋아하건 자기가 10명을 좋아하건 결국엔 사랑은 1대1의 관계거든요. 네. 근데 짝사랑을 받는 사람은
10명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사랑을 만나기 어렵고 짝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진짜 사랑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짝사랑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을 알아봐 준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청춘들은 취업도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짝사랑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밀어놓고 스펙 쌓거나 이런 거면 더 열중하고. 그래서 저는 짝사랑을 용기 있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청춘들이 참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은 물론이고 강주리 캐스터도 꼭 멋진 짝을 만나서 사랑하시기를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12월에. 네. 자, 이렇게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을 올려주실 분들은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마이크 임팩트를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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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